와우! 달슨의 라이브!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됐잖아요. 이것이 독일 국가대표팀, 그리고 토트넘의 차기 감독, 나아가서 또 황희찬 선수의 앞으로 행보에도 연쇄적인 여파, 연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이 고리로 연결되면서 지금 관련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나겔스만 감독이 말씀드렸지만 바이에른 뮌헨 감독 오피셜 떴습니다. 5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 이끌게 됐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라이프치히에게 떠나면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바이에른 뮌헨 내가 지도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팀은 선수에게나 감독에게나 정말 한 번쯤 정말 내가 인생을 걸고 거쳐가고 싶은 팀? 뭐 어마어마한 팀이니까요. 네. 독일 무대를 넘어서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손꼽는다고 하더라도 전력이나 역사나 규모나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워낙 큰 클럽이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평생의 꿈이다 라고 하면서 라이프치히를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 간 것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약 해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라이프치히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데려오는 거잖아요. 나겔스만 감독이 이번 시즌 끝나면. 그래서 라이프치히에게 줘야 하는 계약 해지금이 얼마냐? 최대 2,500만 유로라고 지금 빌트지와 같은 데가 독일 현지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336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감독의 계약 해지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두 가지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나겔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만 33살에 이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또 이 정도로의 시장의 가치를 좀 평가받는 거니까. 또 하나는 점점 현대축구가 감독 노름이다라고 하잖아요.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구나. 애를 많이 쓰는구나.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가 필요하지만 그 좋은 선수들을 통제하고 끌어가는 것도 감독이기 때문에 이 좋은 감독을 데려가기 위한 그야말로 전쟁, 영입전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좀 대단합니다, 나겔스만 감독도. 근데 이렇게 이제 나겔스만이 바이에른 뮌헨 차기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기존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었던 한지 플릭 감독은 다른 곳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플릭 감독 스스로가 떠나겠다고 한 거고요. 그 안에 정치가 많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예. 브라쪼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지금 차기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썰이나 보도가 아니라 독일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예, 우리 한지 플릭 감독하고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독일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요하임 레브가 여름에 유로 2020이 열리잖아요. 이거 끝나면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그 후임 감독이 좀 필요한 독일 국가대표팀인데, 그 후임을 놓고 지금 독일 축구협회가 플릭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런 거죠. 레브 감독도 참 대단하죠.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이런 밈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지만 독일 대표팀을 2006년부터 이끌었으니까 15년 동안이나 사실 대표팀을 끌어간다는 게, 그것도 다른 국가대표팀도 아니고 독일 국가대표팀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예. 좋았을 때도 있지만 러시아 월드컵 때처럼 우리한테만 깨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렇게 15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레브 감독이 참 대단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이런 레브 감독이 떠나게 되면, 한 감독이 이렇게 15년 가까이 팀을 이끌어버리게 되면 이건 차기 감독이 누가 오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레브가 구축해놓은 모든 것이 대표팀에 있잖아요. 그 철학, 시스템, 선수 선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구조조정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아니면 아르센 벵거가 맨유나 아스날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끈 다음에 떠난 다음에 후임 감독들이 계속 고생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임 지우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라도 독일 축구 대표팀이 플릭 감독을 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릭 감독은
내부 감독 아래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코치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일 대표팀 지휘봉을 좀 물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플릭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어려운 상황에서 지휘봉 잡아가지고 뭐 트래블도 했고요. 포함을 해서 우승 트로피를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빼더라도 6개인가요?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또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플릭 감독을 독일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 적임자로 놓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또 여파를 미치는 게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서, 자, 원래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의 그 무리뉴 감독의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좀 되고 있었고, 실제 토트넘도 가능하다면 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겔스만 감독이 나는 바이에른 뮌헨이 평생의 꿈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갔습니다. 뭐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에른 뮌헨하고 토트넘하고 동시에 오퍼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요? 네, 뭐 상식이죠. 뭐 국룰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바이에른 뮌헨 가야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토트넘이 갔네. 그럼 차기 이제 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해요.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이 아닌 바이에른 뮌헨을 선택한 이유처럼, 또 그러면 나머지 감독들 중에 이 감독 좋아요 했던 감독이 이제 레스터의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었는데, 로저스 감독도 나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 없는데 라고 또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유 비슷해요. 나겔스만이 토트넘 선택하지 않은 거랑. 레스터는 챔스가 하는데요. 지금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가는 게 굉장히 유력한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토트넘으로 낮춰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로저스 감독이 현재 레스터에서 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놓고 봤을 때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토트넘은 사실 불확실성이 워낙 크죠. 선수들이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구조조정이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나는 이런 거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챔스도 나가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는 레스터에서 계속 감독하고 싶다. 지금 레스터가 한 20대 초중반에 틸레만스, 은디디, 메디슨, 하비반스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를 떠날 마음이 없다 이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토트넘이 차기 감독 선임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움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죄다 지금 토트넘이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챔스도 못 나갈 것 같다, 성적도 안 좋다, 기존 손케 비롯해서 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다 안 오겠다는 건데 이거 누구 영입을 해야 되나? 이번에 그 전에 토트넘에서 뛰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도 경험을 했던 골키퍼 폴 로빈슨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지금 토트넘이 선수 손흥민이라든지 주력 선수들 잡으려고 한다면 최고의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비전을 보여주고 이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들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연결되는 모든 감독들이 난 토트넘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다 쳐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하도 막 이렇게 안 된다는 감독도 많으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위에서부터 잘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토트넘이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근데 폴 로빈슨의 말처럼 감독이 점점 내려와서 약간 좀 이름이 없거나 좀 떨어지는 감독이 온다면 선수들도 내가 여기 남아야 돼? 비전이 없는데? 불안한데? 이럴 수 있으니까 토트넘이 좀 쉽지 않아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나겔스만 감독의 여파 중에 하나, 연쇄 이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황희찬 선수죠. 황희찬 선수에게도 큰 영향이 좀 불가피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나겔스만이라고 하는 감독의 존재감은 라이프치히의 좀 절대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물론 라이프치히는 그 전부터 쭉 감독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철학을 일정하게 공유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겔스만 감독이 막 챔피언스리그 뭐 4강도 이끌고 굉장히 또 현재 팀을 많이 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툭 떠나버리게 되면 팀의 어떤 선수단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도 네, 당연히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적을 해가지고 짤즈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나겔스만 감독 아래서 좋지 않았잖아요.
분데스리가 리그만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한 경기 선발이었어요. 경기 선발은 하나였고 14경기가 교체로 뛰면서 거의 기회를 잘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뭔가 변화, 터닝 포인트, 반전 이런 게 좀 필요했던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팀을 활칵 뒤집어 놓는 변화가 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확 판이 뒤집어지면 거기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럴 거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럴 거면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나게스만 감독은 왜 황희찬 잡았던 거예요? 저는 뭐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 뭐 나게스만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단독으로 독대를 했다. 그래서 황희찬한테 내 구상이 있으니 내 플랜에 너 들어와 있으니까 떠나지 마라. 내가 너 키워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황희찬도 알겠습니다라고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반기에 별로 쓰지도 않고 결국 떠나버리면 약간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뭐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꿈을 따라갔다는데 선수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물론 선수 입장에서도 뭐 자기 의견도 결정도 좀 있던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느낌은 그럼 그때 보내주지. 그럼 웨스트햄 그때 임대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링가드하고 함께 막 엄청나게 행복축구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싸움 막 이런 거 웨스트햄이 잘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었을 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왜 붙잡았어? 막 이런 느낌. 통수야 뭐야?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하튼 지금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뭐 떠난 건 떠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황희찬 선수가 96년생이고 만으로 25입니다. 계약 기간은 현재 라이프치히와 2025년 6월까지니까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적이건 임대건 간에 아니면 뭐 잔류건 간에 이런 결정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이적 작업을 라이프치히에서 거의 진두지 책임졌던 마르쿠스 크리시에 단장 같은 경우도 물러났잖아요. 원래 나게스만 감독하고 파트너예요. 동시에 이제 물러났다 봐야 되겠죠. 뭐 그 전날 물러나긴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단장하고 감독이 물러났기 때문에 진짜 한번 판이 뒤집어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차기 감독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황희찬 선수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나겔스만의 후임으로 라이프치히 감독 얘기 나오는 건 크게 3명입니다. 첫 번째가 황희찬 선수가 뛰었던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의 제시 마시 감독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명 이제 두 명은 다 이 분데스리가 쪽인데 볼프스부르크의 글라스너 감독,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의 마타라쪼 이제 감독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마시 감독이 오는 게 가장 좋죠. 일단 황희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짤즈부르크 때 잘 썼기 때문에 마시 감독이 온다고 한다면 황희찬 선수에게 어떤 기회가 올 가능성, 반전의 어떤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글라스너 감독하고 마타라쪼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마타라쪼 감독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기도 해요. 이 둘 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레드불, 나겔스만 이쪽 막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후임 감독으로 얘기 나오는 건데, 근데 글라스너 감독하고 마타라쪼는 상대적으로 좀 공격수들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장신 선수들, 좀 떡대들을 많이 쓰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라스너나 마타라쪼가 오면 황희찬 선수의 경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감독이 온다면 제가 봐서는 팀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아요. 반면에 이제 마시 감독이 온다면 아까처럼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다려보고 감독과 면담도 한번 해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라이프치히의 공격 자원들이 너무 차고 넘쳐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사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이 구도 자체, 경쟁의 규모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폴센 있죠? 올모 있죠? 포르스베리 있죠? 은쿠쿠 있죠? 저스틴 클루이베르트 있죠? 그 밖에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공격 쪽을. 그 다음에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도 사실 데려왔는데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부상이잖아요. 이 선수도 회복을 한다면 다음 시즌 주전 경쟁 구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자체가 그래. 뭐 물론 감독이 와가지고 선수들 막 내보내고 다시 조정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마시 감독이 결론적으로 오면 좋은데 오더라도 한번 선택을 하는 것도, 제가 지금 한참 뛰어야 됩니다. 이제 진짜 뛰어야 돼요. 이번 시즌 너무 많이 못 뛰었어. 한참 뛸 수 있는 데를 좀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 저는 괜찮다. 황희찬 선수가 어려운 시간을 좀 겪었는데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막 변화할 때 그 팀의 흐름을 한번 맡겨가지고 자기도 한번 변화를 가져가보는 거 괜찮습니다. 힘내고요. 괜찮을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말 나게스만 감독 한 명 움직인 건데 여파들이 쫙 이어지네요.